일단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를 글로써 표현했을 때 내 생각은 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죠. 독자의 시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때말입니다. 오늘은 이 책 그림으로 보는 돈의 역사 저자이신 한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회사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찬회가 왔어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먼저 우리 너때말 친구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고 강연을 하는 인문학 도슨트 한명훈입니다.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그림으로 보는 돈의 역사 저자이기도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전업 작가가 아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말씀부터 해주십시오. 선생님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26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인사 교육 쪽을 전문으로 해왔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업이 직장인이고요. 예, 부캐로 제가 이제 작가 생활을 작가 하고 생활을, 있고 예. 뭐 강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점도 운영하고 용인에서 이제 책방 운영하고 있어왔고요. 거기서 이제 독자들도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쓰신 책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제가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먼저 책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이 책 지하철에서 다 봤어요. 네. 지하철에서 다 봤다는 말씀을 나쁘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재미있게 그만큼 즐겁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선생님 먼저 이 책 쓰신 의도 그리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문학 쪽에도 관심이 좀 많았었고요. 예.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거, 돈하고 좀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실적인 것만 나온 책들도 많으니까 좀 역사긴 한데 인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욕망을 품었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한번 서술해주고 싶었었고요. 조금 장기적으로는 하나뿐인 딸한테 나중에 그 역사 교과서로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담았습니다. 야 네. 멋진 아빠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책을 네. 읽다 보니까 저는 세 가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게 돈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에 관심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역사, 세계사였었고요. 그리고 표지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림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돈, 역사, 세계사 네. 그리고 그림까지 섭렵을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히 전공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 평상시에 인문학이나 문화예술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음. 네,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점들이 어느 순간에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내가 몰랐었던 작품이 시대적 배경 상황이 이랬었었는데 이게 돈하고도 이런 관련이 있구나라는 게 천천히 연결되기 시작하니까는 그걸 통해서 좀 그 세계를 좀 확장시켰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전공은 아니셨는데 네.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돈에도 당연히 돈은 관심이 있고 우리 모두가 세계사하고 그림에도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네.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책은 또 영화에 대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누구나 좀 번아웃들도 오고 하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아이가 좀 보낼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그때 영향이 최고로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영향이라 하면 그때 네. 무언가를 하셨어요? 아이하고 가족하고 그때 이제 세계 여행을 조금 다녔었습니다. 아,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었는데 그때 경험이 아마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때 경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세계 여행을 하고 가족하고 다니고 아마 글쎄요 제가 이 명화를 봐서 그런지 혹시 유럽 쪽을 다니셨나요? 유럽은 제가 워낙 좋아하긴 한데 아이가 어려갖고 유럽을 가지는 유럽은 못했어요. 아니죠. 예, 비행기 타고 가려면 장시간에 이동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좀 아시아 쪽을 많이 돌아갔었는데 저는 네. 왜 대체 어떤 계기로 돈, 역사, 명화, 그림까지 이런 계기를 뭐가 있지 않을까? 어려서부터 그냥 좋아하셨어요, 이런 거 혹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도대체 뭐가 그걸 네. 만들었을 거예요? 일단 경제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사실 좀 노는 데 관심이 많아갖고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이제 가정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한 부분을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부터 그때부터는 경제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했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지금 발도로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발드로프 학교라고 하는 것은 대안학교. 예, 맞습니다. 혹시 세계사나 그림에 관심을 가지신 것도 혹시 스스로 네. 그러한 정규 교육에서 배우시진 않으셨잖아요. 네. 그런 호기심과 탐구심 그런 걸 계속 만들어 나갔었던 걸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역사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신혼여행을 가면서 이제 유럽으로 제가 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처음 접해본 다른 세상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유럽에 대한 다른 세계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 좀 지속적으로 동경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네. 혹시 그럼 그때 자료도 모으시고 이런 작업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행으로만 갔었기 때문에 사전 지식 없이 그냥 갔다 왔는데 그 잔상이 너무 깊게 남는 거죠. 직접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작가가 전업 작가가 아닙니다. 지금 회사 네. 다니고 계셔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글쓰기는 꼭 전업 작가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였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글을 나 책 써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나서 준비 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그냥 무작정 써봐야 돼요. 무작정 네. 글쓰기. 네. 아마 잘 안 되시긴 할 텐데 선생님 어떻게 그거를 훈련하셨어요 스스로? 책을 쓰겠다고 결심하니까는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그냥- 된다는 말이 예를 들면은 회사 끝나고 나서 네. 꾸준히 하루에 몇 시간씩 혹시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 주업이니까는 퇴근 시간 이후에 이제 가족하고도 얘기를 해서 나 책을 쓰고 싶어요라는 걸 동의를 구하고 그럼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아이 재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한두 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평소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핸드폰으로 글쓰기 재료에 대한 재료들을 이제 그때 얻어놓고 이제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에 그 모은 콘텐츠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그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무작정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나 이런 글을 한번 써볼까라는 주제를 잡으셨어요? 그게 컨텐츠겠지만. 네, 그렇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 어떤 주제로 가지고 내 이야기를 풀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나 글 쓰고 싶어 네. 하면은 어떤 주제를 잡는 게 좋겠네요. 그때 선생님은 그 특정 주제, 영화 네. 또는 돈의 역사를 잡은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책이 제가 언택트 리더십 상영관인데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코로나 한창 터질 때 2020년 봄쯤에 네. 나왔죠? 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가 워낙 그 직장 생활을 했었던 부분이 인사 쪽하고 교육 쪽 분야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딱딱한 주제로 쓰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그럼 맨 처음에는 생각으로는 내가 교육 쪽의 일과 접목시킬 수 있고 게다가 딱딱한 주제 말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네, 거였어요. 그렇죠. 원래 영화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셨었고. 네, 아주 그러니까 영화를 뭐 평론가처럼 즐겨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즐기는 수준에서만 보고 했는데 일적으로 하고 책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또 다른 시선으로 영화를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네. 주제를 잡는 거는 선생님처럼 어쨌든 자신의 일이라든지 자신이 익숙한 거 좋아하는 거를 잡는 게 좋겠네요. 그건 물론이죠. 예. 그런 다음 글쓰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쓰기 연습을 하신 거예요? 예. 혹시 네. 글을 쓰실 때 누가 소위 말하는 그 빨간펜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런 선생님도 있으셨어요? 저 와이프가 빨간 펜 선생님이었어요. 사모님께서? 네.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독자의 입장으로 아니면 무슨 국문과 졸업생이세요? 아니 아니면- 독자의 입장으로. 독자 네. 입장으로. 네. 글이 너무 어렵다라든가 잘 안 그렇죠. 읽힌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네, 맞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작업은 좀 필요한가요? 어때요? 예, 필요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를 글로써 표현했을 때 내 생각은
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죠. 독자의 시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맞습니다.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까운 사람이 사모님이셨으니까. 네, 아내였었고요. 아.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계속 사용자 경험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역시 사용자를 생각하니까 사모님이라고 하는 사용자 군에서 한 명을 뽑으신 거예요, 사모님은. 저 역시도 너때말 시리즈 책을 쓸 때 항상 대학생 친구들한테 검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 눈에서 이상하면은 잘못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도 역시 독자군 중에서 일단 사모님을 먼저 뽑아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또 이제 나가셨겠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